마시고 혈압이 정상됐다고요? 설마요. 그냥 술이잖아요. 이게 저희 첫 반응이었습니다. 2023년 겨울 한 해외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화제가 된 글을 우연히 본 날이었죠. 글 하나가 수천 개의 댓글을 끌어모으며 급속히 퍼지고 있었습니다. 제목은 이랬습니다. 한국 여행 후 막걸리에 중독된 우리 엄마 이야기. 내용은 간단했지만 충격적이었어요. 평소 고혈압과 만성 위장 장애를 앓던 60대 어머니가 한국 여행 중 맛본 생막걸리에 반해 미국으로 돌아간 후 직접 생막걸리를 수입해 마시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3개월 뒤 병원 검진에서 혈압 수치가 정상이 되었고 위장약도 끊게 되었다는 믿기 어려운 이야기였습니다. 처음엔 저도 반신반의했죠. 그냥 술인데. 저 알코올 들어간 거 마시고 어떻게 건강해져? 하지만 댓글을 보니 비슷한 사례가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막걸리 마시고 관절 통증이 줄었어요. 소화가 잘 되고 배가 덜 더부룩해요. 변비가 사라졌어요. 이런 이야기가 쏟아졌고 일본, 호주, 프랑스 등에서도 생막걸리를 움직임이 늘고 있다는 글까지 발견하게 되었죠. 그 무렵 서울 송파구에 살고 있는 저는 또 다른 충격적인 사실을 듣게 됩니다. 저희 아파트 단지에 사시는 73세의 김경자 할머니가 바로 그 생막걸리 효과를 경험한 분이었거든요. 아가, 내가 생막걸리 마시고 병원 약 다 끊었다니까. 할머니는 늘 아침 일찍 산책을 다니시고 등산도 자주 가시며 활동적인 생활을 하십니다. 예전에는 무릎 통증 때문에 계단도 힘들어 하셨던 분인데 요즘은 저보다 체력이 좋을 정도죠. 그래서 여쭤봤어요. 할머니 비결이 뭐예요? 그때 돌아온 대답이 바로 생막걸리였습니다. 할머니는 2년 전부터 매일 아침 소량의 생막걸리를 마시고 계셨다고 합니다. 처음엔 장이 안 좋아서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혈압도 안정되고 무릎 통증도 덜해졌다고 해요. 병원에서도 놀랄 만큼 수치가 좋아졌고 약도 중단하게 되었답니다. 저는 점점 이 생막걸리라는 전통주에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술이 아니라 뭔가 특별한 발효 과학이 숨어 있는 게 아닐까? 조사를 시작하면서 알게 된 것은 놀라웠어요. 일반 막걸리와 달리 생막걸리는 살균 처리를 하지 않아 효모와 유산균이 살아있는 상태로 유지됩니다. 유산균은 장내 환경을 개선하고 면역력을 높이며 비타민 B군을 합성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게다가 생막걸리에는 각종 아미노산, 유기산, 폴리페놀 같은 항산화 물질도 풍부하게 들어있어 노화 방지와 신진대사 촉진에 효과적이죠. 실제로 2022년 한국식품연구원에서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생막걸리 100ml에는 평균 10억 마리 이상의 유산균이 포함되어 있고 이는 대부분의 유산균 음료보다 높은 수치라고 밝혀졌습니다. 또한 생막걸리는 알코올 도수가 낮고 식사와 함께 섭취하기 쉬워 부담이 덜하다는 점도 장점이죠. 옛날 어르신들이 논밭에서 일하다 막걸리 한 사발 마신 이유가 있었던 거죠. 충청북도 괴산의 한 전통향 조장에서 만난 박정희 장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술로만 보지만 생막걸리는 그 자체로 발효식품이에요. 유산균 덩어리죠. 이 말이 저에겐 큰 울림이 되었습니다. 수천 년간 한국에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방식이 의학적으로도 검증 가능한 효과를 낸다는 사실이 너무 놀라웠어요. 그리고 이 생막걸리가 지금 세계적으로 조용한 건강, 혁명의 주인공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 자랑스럽기도 했습니다. 한국, 막걸리? 그거 그냥 알코올 많은 밥물 같은 거 아니야? 62세의 마가렛 브룩스는 캐나다 토론토에서 태어나 자란 전직 식품형 양학자였습니다. 은퇴 후에도 건강에 대한 관심은 여전했고 그녀의 삶은 철저한 식단 관리와 운동 루틴으로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주로 유기농 채소, 발화 곡물, 무가당 그릭 요거트만 섭취하며 커피 대신 허브차를 마셨고 술은 완전히 멀리한 지 20년이 넘었습니다. 그녀에게 술은 단지 노화 촉진제였습니다. 남편이 주말마다 즐기는 레드 와인조차 간의 독이라며 혀를 찼을 정도였죠. 그녀가 허용하는 발효식품이라면 집에서 직접 만든 요거트나 유산균 보충제 정도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평소 절친인 엘리자베스가 한국 여행을 다녀와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마가렛, 넌 한국의 생막걸리를 모르고 사는 게 너무 아까워.
엘리자베스는 한국 전통시장에서 생막걸리를 처음 접한 이후 매일 밤 소량씩 마시고 있었고 위가 편해졌고 밤에 숙면을 취하게 되었다며 강력하게 추천했습니다. 마가렛은 처음엔 비웃듯 넘겼습니다. 너 정신 차려. 발효됐다고 해도 결국 술이잖아. 너 건강한 식단 좋아하잖아. 하지만 엘리자베스의 얼굴은 예전보다 혈색이 좋아 보였고 피로감도 줄었다며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결정적인 한마디가 마가렛의 마음을 흔들었죠. 사실 다음 달에 다시 한국 가. 서울에서 한국 전통식품 포럼이 열리는데 영어 통역이 필요하대서 널 추천했어. 경비는 다 지원된대. 공짜 출장, 건강식품, 동행 친구. 마가렛은 갈등하다 결국 수락했습니다. 그렇게 그녀의 첫 한국 방문이 시작되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마가렛은 말문을 잃었습니다. 공항 터미널은 마치 병원처럼 청결했고 곳곳에 자동 안내 로봇이 돌아다니며 친절하게 외국어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깨끗한 화장실, 무료 와이파이, 빠르고 질서정연한 입국 심사. 캐나다의 낡고 혼잡한 공항과는 전혀 다른 세계였습니다. 정말 이 나라가 그렇게 발효에 집착하는 전통문화의 나라라고? 그녀는 머릿속에 떠오르던 전통이라는 단어를 천천히 되씹었습니다. 한국은 전통과 미래가 공존하는 나라였어요. 공항에서 나와 탄 공항 리무진 버스 역시 놀라움의 연속이었습니다. 좌석마다 USB 충전 포트가 있고 안내 방송은 영어, 중국어, 일본어까지 제공되며 기사님은 정장을 입고 정중하게 인사까지 하시더군요. 서울 시내로 진입하며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그녀에게 또 다른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빌딩 숲 사이로 오래된 기와집이 공존하고 골목에는 전통 찻집이 즐비했으며 도심 한복판에 넓은 궁궐이 존재하는 나라, 모순 같지만 아름다운 조화였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엘리자베스가 이끌고 간 작은 전통주 전문점에서 마가렛은 생애 처음 생막걸리를 맛보게 됩니다. 잔에 담겨 나온 생막걸리는 미세한 탄산이 보글보글 올라오고 있었고 뿌연 빛깔은 그녀의 눈에 신선하게 다가왔습니다. 첫 모금, 예상치 못한 부드러움과 약간의 단맛, 그리고 무엇보다 뒤끝 없는 깔끔함에 그녀는 놀랐습니다. 생막걸리엔 유산균 수억 마리가 살아있어요. 김치, 된장보다도 많죠. 가게 주인은 마가렛에게 생막걸리의 효능과 제조 방법, 지역별 특징까지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녀는 처음엔 듣는 둥 마는 둥 했지만 점점 빠져들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무엇보다 막걸리를 마시고 나서 속이 편안하다는 느낌이 들자 그녀는 다시 잔을 들었습니다. 그날 밤 숙소에 돌아와 그녀는 평소보다 훨씬 깊은 잠을 잤습니다. 몸이 가볍고 위장이 따뜻한 느낌이 들었어요. 평소엔 새벽마다 깨던 마가렛이 단 한 번도 눈을 뜨지 않고 숙면을 취한 건 몇 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일어나자마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엘리자베스, 그 생막걸리, 다시 마시러 가자. 그 순간, 막걸리를 비웃던 그녀의 마음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진심으로 이 한국의 전통 발효술이 자신에게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지 알고 싶어졌습니다. 서울에서의 체류가 일주일째에 접어들자 마가렛은 자신도 모르게 달라진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생막걸리를 한 잔, 간단한 반찬과 함께 식사한 뒤엔 가벼운 산책, 그리고 전통시장 구경. 그녀는 더 이상 관광객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랫동안 서울에 살아온 현지인처럼 여유롭고 편안해 보였죠. 몸 상태는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수년간 그녀를 괴롭히던 만성 변비가 사라졌고 깊은 잠을 자게 되었으며 아침에 일어날 때 피로감이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녀는 자주 엘리자베스에게 말하곤 했습니다. 나는 평생 술을 경계하며 살았는데 지금 내가 이렇게 한국의 전통술에 감탄하고 있다니 내 자신이 신기해.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두 사람은 서울 강남의 고급 한정식집을 예약하고 생막걸리를 곁들인 저녁 식사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흰색 도자기에 담긴 막걸리는 은은한 향기를 풍기며 다양한 전통 반찬과 환상적인 조화를 이루었죠. 미나리 무침, 된장 가지찜, 연근조림,
그녀는 그날따라 특별히 입맛이 좋았고 생막걸리도 3모금이나 마셨습니다. 그러나 평화롭던 저녁은 단 한순간에 딱 소리와 함께 무너졌습니다. 음식을 씹던 마가렛의 입 안에서 딱딱한 금속성 충격이 느껴졌고 본능적으로 혀를 움직여 확인해 보니 임플란트 보철물이 빠져 있었던 겁니다.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린 그녀는 손으로 입을 가린 채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붉어지고 몸은 뻣뻣하게 굳었고 엘리자베스도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런 그녀를 바라보던 종업원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한국어로 묻습니다. 괜찮으세요? 어디 불편하신가요? 마가렛은 입 안에서 말도 제대로 못한 채 고개만 끄덕였고 종업원은 매니저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얼마 후 매니저가 다가와 조심스럽게 영어로 말했습니다. 근처에 유명한 치과가 있습니다. 바로 예약해드릴 수 있습니다. 도와드릴까요? 마가렛은 불쾌감과 불신이 뒤섞인 감정으로 무거운 입을 열었습니다. 왜 다들 그렇게 병원부터 보내려는 거죠? 단지 술 때문이라도 보는 건가요? 그냥 좀 쉬면 괜찮을 수도 있는데 그녀는 순간 한국인들이 외국인을 일방적으로 대한다고 오해했습니다. 조심스러움보다 처리의 속도가 앞서 있다는 느낌을 받았고 자신이 사고 유발자처럼 여겨지는 느낌에 위축되었습니다. 엘리자베스가 조용히 손을 잡았습니다. 마가렛, 이건 그들이 책임지는 문화를 가진 거야. 걱정돼서 그런 거지. 그 말을 들었지만 마음 한켠은 여전히 불편했습니다. 그렇게 조용히 식사를 마치고 나가려던 순간 한 중년의 한국 남성이 다가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가 영어 조금 할 줄 압니다. 혹시 괜찮으시다면 제가 아는 좋은 치과로 모셔다 드릴게요. 외국인도 자주 오는 곳입니다. 아무 의무는 없어요. 그의 표정은 진심이었습니다. 마가렛은 망설였지만 결국 따라 나섰습니다. 택시를 타고 10분 남짓 달려 도착한 치과는 그녀의 예상을 완전히 뛰어넘는 곳이었습니다. 로비는 호텔처럼 고급스러웠고 영어로 안내하는 간판, QR코드 등록 시스템, 심지어 원내 카페까지 갖춰진 곳이었어요. 접수 창구에는 영어 가능한 직원이 있었고 그녀는 이름과 상태를 설명한 후 단 5분 만에 진료실로 안내받았습니다. 의사는 유창한 영어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임플란트 보철물 떨어진 것 같네요.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안에 마무리 가능합니다. 그녀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캐나다에서는 치과 예약에 일주일, 진료에 또 일주일이 걸릴 일도 한국에서는 단 30분 만에 해결됐습니다. 치료는 아프지도 않았고 깨끗하고 따뜻한 설명이 동반됐습니다. 더 놀라운 건 비용이었습니다. 진료비 총액이요? 캐나다에서라면 최소 500불, 여긴 고작 8만 원이라고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녀는 병원을 나와 택시 안에서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한국을 오해했구나. 그냥 빠른 게 아니라 배려가 빠른 거였어. 그녀는 엘리자베스에게 전화했습니다. 우리 내일 다시 그 막걸리 집 가자. 오늘 생긴 일, 생막걸리 때문이 아니라 나 자신이 꽉 막혔던 거였어. 이 나이에 내가 또 배우네. 서울에서의 마지막 날 아침. 마가렛은 평소보다 이른 시간에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호텔 창문 너머로 비치는 부드러운 햇살을 바라보며 커튼을 살짝 걷었습니다. 낯설기만 했던 도시의 풍경이 이제는 이상하리만치 익숙하고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왜 이리도 마음이 울컥할까? 가방을 정리하며 생막걸리 한 병을 조심스럽게 수건으로 감쌌습니다. 공항에서 압수될지도 모르는 일이지만 그것은 단지 술 한 병이 아닌 이 여정 전체의 상징이었기 때문입니다. 삶을 다시 느끼게 해준 한국이라는 나라를 담은 작은 유리병 하나. 마지막으로 들른 곳은 그녀가 첫 생막걸리를 마셨던 전통주 전문점이었습니다. 가게 사장은 마가렛을 반갑게 맞으며 말했죠. 건강해지셨다니 정말 기쁩니다. 막걸리는 단순한 술이 아닙니다. 삶의 균형이에요. 그녀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생막걸리를 마시면서 단순히 소화가 좋아지고 잠이 늘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기다림, 섬세함, 그리고 정성이라는 철학이 녹아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것은 그녀의 과거 삶과는 너무도 달랐습니다. 모든 것을 빠르게, 효율적으로, 정확하게만 살았던 그녀에게 발효는 생소한 개념이었습니다. 처음엔 건강해지려고 마셨지만 지금은
마음이 편안해지고 싶어서 마셔요. 그녀는 고백하듯 이야기했습니다. 캐나다로 돌아간 마가렛은 친구들에게 한국에서의 경험을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엔 반신반의하던 친구들도 그녀의 달라진 모습과 생기를 보며 하나둘 귀를 기울였죠. 결국 마가렛은 소규모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이름하여 마카 클럽. 매주 수요일 저녁 마가렛의 집엔 친구들이 모여 직접 빚은 생막걸리를 나눠 마시며 한국 전통 음식과 문화를 함께 나눴습니다. 김치 담그기 체험, 유산균에 대한 토론, 생막걸리 숙성 일기 쓰기까지. 그들의 모임은 단순한 건강 클럽을 넘어서 삶의 태도를 나누는 시간이 되었죠. 그리고 마가렛은 마음속 깊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는 한국에서 단지 생막걸리를 마신 것이 아니다. 나는 생막걸리처럼 사는 법을 배운 것이다. 서두르지 않되 포기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깊이 있게. 발효의 시간처럼 삶의 속도도 그렇게 조절할 수 있다는 걸. 그녀는 이제 생막걸리를 통해 자신의 삶을 재정의했습니다. 빠름보다 깊이, 양보다 질, 완벽함보다 따뜻함. 마카 클럽이 만들어진 지 6개월. 이제 마가렛의 집은 단순한 모임 공간이 아닌 작은 발효 연구소처럼 변해 있었습니다. 그녀는 직접 전통 누룩을 구입해 숙성 과정을 기록하고 한국 전통 양조사들과 화상으로 인터뷰하며 생막걸리의 제조 철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녀의 친구들 중 한 명인 로즈는 수년간 과민성, 대장증후군으로 고생하다가 생막걸리를 마시기 시작한 후 장 상태가 개선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친구 마이클은 불면증이 줄었고 정서적으로도 안정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게 단순한 발효주가 아니라 함께 나누는 삶의 도구라는 걸 알게 됐어요. 마이클의 말에 마가렛은 깊이 공감했습니다. 점차 그들의 모임은 지역 사회에서도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지역 건강센터에서 생막걸리 워크숍을 요청했고, 지역 신문에서는 한국 전통주가 토론토의 건강 문화를 바꾸고 있다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마가렛은 그 기사의 마지막 문장을 오랫동안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얗고 부드러운 술 한 잔. 그것이 중년 이후 삶을 다시 시작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어느 날 한국의 막걸리 양조장 한 곳에서 마가렛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 감동한 양조장이 마가렛을 공식 생막걸리 앰베서더로 초청하고 싶다고 한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나는 이 술을 통해 건강을 얻었고 이제는 그 건강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요. 인생 후반부에 이런 사명을 얻다니 믿을 수 없을 만큼 감사해요. 마가렛의 삶은 이제 단순한 은퇴 이후의 시간이 아닙니다. 그녀는 막걸리처럼 자연스럽게 익어가는 삶, 주변을 따뜻하게 데우는 존재, 그리고 한국과 세계를 연결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지금 당신에게도 생막걸리 같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요? 건강한 음식을 찾기 전에 삶의 호흡부터 바꿔보세요. 마가렛이 그랬듯 그 시작은 작고 부드러운 한 잔일 수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꼭 해주시고요. 더 많은 한국의 숨겨진 건강 스토리 다음 영상에서 들려드릴게요. 건강과 행복, 그리고 따뜻한 한 모금처럼 다가올 당신의 내일을 위해 감사합니다.